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모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답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일 귀한 시간인데 참여하시는 분들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궁금한 게 해결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질문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간단한 탈모 상식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탈모의 교육 커리큘럼. 탈모는 도대체 어떻게 배우는 걸까? 모발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일단 초, 중, 고등학교는 없죠. 그죠?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과정으로 한번 가 볼까요? 대학교 과정에 가면 일단 일반적인 생물학과나 이런 그 이과 관련해서 모발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수의학과는 또 모르겠어요. 수의학과는 동물의 털이 있으니까. 의대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의대 6년 동안 저는 뭐 제가 나온 학교에서는 의대 6년 동안 모발에 대해서 하는 과정이 제가 학생 때는 딱 1 시간 있었습니다. 4년 통틀어서 피부과 배울 때 1 시간. 그다음에 어 다른 과는 어떨까? 피부과 말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뭐 이렇게 초빙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공부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다란 말이죠.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환자 진료에 뛰어든 일반의 선생님이나 전문의를 다 따고 졸업한 전문의 선생님이거나 탈모에 대해서 참 알기가 어렵죠. 피부과 전문의들은요. 그 교수님이 자기가 있는 병원의 교수님이 피부과를 전공한 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그 탈모를 액티브하게 진료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 진료를 같이 보면서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런 건 있는데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피부과 전문이긴 하지만 결국 거의 배우는 거 없이 전문의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 과정을 거쳐도 탈모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탈모를 진료하는 일반의 선생님들이나 전문의 선생님들도 탈모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탈모 병은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대부분이 뭐냐 하면 모발 이식입니다. 모발 이식. 그래서 모발 이식은 테크닉이기 때문에 일반의 선생님이거나 전문의가 된 다음이라도 이 모발 이식 병원에 이제 취직을 해서 거기서 한 1-2년 배우게 되죠. 배우고 따로 독립을 해서 자기 병원을 할 수도 있고 거기 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발 이식하는 병원은 많지만 탈모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진료를 보는 병원은 거의 없겠죠. 배우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다 누구한테로 가냐면 탈모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탈모로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탈모 있는 분들이 이 쉬운 뭐 남성형 탈모 이런 경우는 뭐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쓰고 이러면 되는데 좀 복잡한 경우나 여성 탈모의 경우는 어떤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왜 이렇게 모르냐?" 이런 게 피부과 전문의인데 "왜 이렇게 모르냐."인데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게. 학회에서 잠깐 듣는 게 다인데 그걸로는 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너무 그 병원에 큰 기대를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어떤 대사가 나올지 저는 이미 다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가 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서 해결을 못 해 주냐. 그러는 경우가 뭐 저는 뭐 99%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 내가 간 의사가 뭔가 실력이 없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도 사실 뭐 실력이 그분들보다 크게 뛰어난 게 아니라 저는 공부를 따로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조그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워낙 한 분야를 오래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고. 그래서 환자분들께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죄송한 마음을 항상 느끼고 환자분들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뭐 한다든가 제가 방송해 놓은 걸 보고 뭐 한다든가 딴 선생님 하는 거 본다든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받아 볼게요. 60대 여성이시고요. 앞머리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죠. 너무 고민이고 미녹시딜이 좋다고 하던데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60대 여성이시고 최근에 앞머리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 하면 딱 이 증상은 여성에서 갱년기 탈모의 증상이죠. 갱년기 탈모에서 거의 다 일어나는 게 이 M자 이쪽의 머리가 잔머리라고 그러죠, 여성에서는. 이게 없어지면서 안이 들여다보면서 이쪽이 쭉 올라갑니다, M자가. 이렇게 들면 파여 보이게 되죠. 그다음에 앞머리 라인도 여기 잔머리가 없어지면서 이게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안이 들여다 보이고. 그래서 앞머리 중심으로 많이 빠지게 되죠. 더 진행하면요, 위에도 빠지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좋아지게 할 수 효과도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뭐가 있을까인데 지금으로서는 미녹시딜을 소량을 저용량 미녹시딜 그 경구투여법이라고 그러죠. 미녹시딜 1mg. 우리나라는 4분의 1을 먹는데 그게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가 좋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 "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하면 저는 "꼭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같은 분이신데 검은 콩 도움이 될까요? 이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미녹시딜 드시면서 이것도 할까요?" 하면 저는 하면 뭐 "좋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고민하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녹시딜 드시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빠께서 40대 초반이신데 조합약을 이제 드시는군요. 몇 년간 드시고 있다고 그러네요. 탈모는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렇죠. 조합약을 먹으면 그 정도는 되겠죠. 어 그래서 조합은 피나스테리드 5mg을 4분의 1을 드시고 다이클로지드는 알닥톤보다는 부작용이 적죠. 그죠? 다이클로지드,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이드죠. 하나를 먹겠죠. 그다음 미녹시딜 하나. 여기 보면 이 잘 나가다가 다이클로지드까지도 뭐 그렇다 할 수도 미녹시딜이 하나리 들어 있잖아요. 5mg이에요. 제가 아까 4분의 1 먹으면 좋다 그랬는데 하나리면은 일단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건 뭐 잠시 먹거나 1-2년 먹는 건 좋은데 이게 계속 먹기에는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미녹시딜 하나는 이 약이 원래 나온 목적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건데 하나를 먹는다는 거는 제일 적은 양이긴 하지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그래서 한 5mg이 하나로 나온 거예요. 1mg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었으면 1mg으로 나오죠, 하나리. 5mg으로 나온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크죠. 효과는 좋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조합약이 효과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는데 이 중에 장기적으로 과한 거는 미녹시딜 하나를 먹는 것이죠. 여기 그다음에 이 크로아상 님이 여기서 또 본인이 그 질문하신 게 마지막에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이뇨제 빼고 미녹시딜은 4분의 1 정만 먹거나 아니면 2분의 1로 줄이다가 4분의 1로 줄이거나 하면 돼요. 정답이죠 이게요. 저한테 질문하셨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이제 하나를 먹던 분들은 4분의 1로 바로 줄이면 머리가 이 효과가 너무 떨어지면 머리가 더 빠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분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예전에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2분의 1로 줄여서 또 한 1년 드시다가 그다음에 4분의 1로 줄여 보시고 저는 남성에서는 2분의 1 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건장한 남성이라면요. 병약한 분이 아니라 건장한 분이면 2분의 1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분의 1로 일단 쓰시고 뭐 4분의 1로 주면 더 안전하겠지만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는 2분의 1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 과하고. 그래서 이뇨제는 빼고 미녹시딜은 2분의 1로.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효과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골드님께서요. 제가 한 방송에 스타틴 계열이 탈모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그 서론할 때 이게 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이게 참 알아내기도 어렵고 대처하기도 어렵냐 하면 다 생기는 게 아니거든. 스타틴 계열을 드셨던 분이 탈모가 다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오고 어떤 분은 안 오니까. 참 애매한 거죠. 그다음에 탈모 원인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겹쳤기 때문에 과연 약이 원인인지 아닌지 일단 모른다는 거죠. 네, 이 질문은 스타틴 복합제도 탈모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스타틴이 들어가 있으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을 이렇게 어떤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드시는 약을 드실 때는 일단 약에 의한 그게 있다는 걸 들으셨으면 그 생각은 하시지만 약을 끊거나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계속 드십시오. 근데 탈모가 아무리 봐도 있다. 그럴 때 어떤 약물을 새로 시작했으면은 그 시작한 때가 언제고 본인이 탈모를 심각하게 느낀 게 언젠지 한번 이걸 보세요. 그 약에 의한 거라면은 약을 드시고 1년 안쪽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약 먹은 지 5년 됐는데 5년 후에 탈모가 됐다. 그건 그 약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다음에 그게 진짜 의심이 되면 약을 바꾸거나 한번 끊어 봐야 돼요. 끊는다는 게 1년 끊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한두 달 끊는다 뭐 이런 거죠. 만약 그게 원인이면 또 차이가 확 납니다. 빠지던 게 확 줄어들게 되죠. SJ님 질문 보겠습니다. 어 프로페시아 카피약 드시고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데 일하기 힘들 정도로 지장이 많이 갑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 프로페시아 계통의 피나스테리드죠. 피나스테리드는 제가 알기로는 안구 건조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사실은 제가 본 환자분 중에 이 피나스테리드와 안구 건조증을 연결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거나 질문 드리거나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없어서 이 안구 건조증은 이 약과 관계없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한번 피나스테리드가 안구 건조증이 어떤 그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긴 하겠지만 일단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대처 뭐 인공 누액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피나스테리드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이대길 님 질문 보겠습니다. 탈모의 기준이 뭔가요? 대학병원 가셨을 때 탈모의 기준이 주기적으로 확인했을 때 몇 달 사이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흔한 탈모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탈모 기준은 어 명백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탈모 기준은요. 지금 그래도 어떤 숫자나 기준으로 딱 정한 건 하루에 빠지는 모발의 개수 그 정도죠. 하루에 빠지는 모발의 개수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탈모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되죠. 하루에 100개 이상이 빠지면은 이거는 탈모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런 뭐 그 기준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하루에 50개 빠지는 사람은 탈모가 안 생기냐? 생기거든요. 탈모의 증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이 빠지는 겁니다. 하루에 빠지는 개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 번. 2번 증상은 뭐냐 하면 머리숱이 줄어드는 거. 뭐 가늘어지든 뭐 빠지고 안 나든 뭐 짧아지든 간에 머리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다 하루에. 이거 주로 휴지기 탈모의 증상인데 급성 휴지기 탈모도 있고 만성 휴지기 탈모도 있죠. 이거는 기준이 좀 있죠. 근데 이런 머리숱이 줄어드는 거는 기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제가 진료 볼 때는 기준을 뭐로 찾는 거 아니 뒷머리, 그분의 뒷머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머리숱이 줄어드는 거의 대부분은 뒷머리는 영향을 안 받거든요. 이쪽 앞머리, 윗머리 이런 쪽이 빠지기 때문에 그분의 뒷머리의 굵기를 보고 여기에 굵기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건 탈모가 심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그 말씀하신 주기적으로 확인했을 때 몇 달 사이에 뚜렷한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진행이 빠른 탈모죠. 명백한 탈모. 근데 서서히 진행하는 탈모는 아무리 봐도 몇 달 사이에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3년 이후에 보면은 탈모라고 환자분도 알고 저도 아는데, 서서히 진행하는 탈모는 1년 사이에 봐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 눈으로 보는 건 더 부정확하고요. 오히려 그 확대해서 보는 그 두피 진단기라고 그러죠. 한 30-40배 확대해서 그걸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의 기준이 애매하다. 환자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탈모 기준은 없다. 뭐 피 검사에서 딱 나오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막 이렇게 보고 탈모냐 아니냐 보고, 심한 탈모 말고요. 특히 초기 탈모. 내가 탈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때는 의사마다 진단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죠. 음.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젤 님께서요. 1년 전부터 미녹시딜 4분의 1을 복용해서 수치 그래도 좋아지셨나 보네요. 50세 여성이시고. 네, 2 달쯤부터 혈압이 많이 높아지셨군요. 그래서 혈압약과 고지혈장을 복용했는데 그동안 좋아진 머리카락이 2분의 1 정도가 빠져버렸어요. 이건 휴지기 탈모가 온 거죠. 갑자기 머리 숱이 2분의 1이 줄 수는 없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긴 머리가 빠지고, 그 머리가 새로 나오긴 하겠지만 아주 짧게 솜털처럼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머리 숱은 확 줄어든 걸로 느껴지죠. 특히 이렇게 잡는 거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휴지기 탈모가 오신 거네요. 이 휴지기 탈모의 원인이, 지금 약을 2달 전부터 먹었는데 어 2달 후부터 빠지기 시작했다면 약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죠. 약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특히 미녹시딜을 잘 먹고 있었고 끊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휴지기 탈모가 시작됐다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녹시딜 4분의 1 먹었으면 웬만한 뭐 스트레스 이런 거 정도는 뭔가 커버를 해 주거든요. 음. 아프로벨. 음. 참 애매하네요. 음음음. 지금 고혈압약 아프로벨하고 고지혈증 약 다비듀오, 이 두 약을 드시는데 이 중에 어떤 약이 탈모를 일으켰을까? 이건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약 모두 제가 알기로는 뭐 크게 탈모를 갑자기 일으킨다 이런,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을 한번 바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둘 다. 둘 다. 뭔가 다른 계통의 약으로, 성분이 다른 약으로. 만약에 이 약 때문이면 약을 바꾼 다음에 또 한 2-3달 지나면 이 빠지는 게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돼야 돼요. 미녹시딜은 끊지 마시고 계속 드십시오. 뭔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근데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꼭 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다른 원인이 없어, 흔한 원인으로는 뭐 체중이 빠졌다든가, 최근에 뭐 독감이나 뭐 이런 걸 심하게 앓았던 다든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든가, 뭐 어떤 분이 별세하셨다든가 이렇게 해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 그런 게 혹시 있었는지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약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이런 '약 때문이지 않을까? 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잘 따져서 하면 결국 이런 일은 지나가는 일이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아 그때 그런 적도 있었다. 지금은 좋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막 여기에 몰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인은 찾아내야 되지만 '내가 이러다가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젤님 힘내시고요. 그다음 SJ님 한번 보시죠. 안구 건조증. 이건 참, 음 이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그래서
먹는 약은 멈추시고 핀주베만 뿌리고 있군요. 바르는 피나스테리드죠. 핀주베 효과가 있긴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바르는 피나스테리드에 대한 논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전부터 바르는 피나스테리드가 상품화 안 돼서 그렇지 어떤 의사들이 해 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를 저도 옛날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까요?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먹는 약하고 어떨까 하면 논문에 따르면은 먹는 약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준하는 효과라기보다는 눈에 띄게 효과가 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요. 프로페시아 정품으로 먹으면 안구 부작용이 덜 할까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거 안구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 약을 만약 바꾸신다면은 프로페시아 카피약보다는 아예 피나스테리드보다는 그 두타스테리드라고 있죠. 아보다트가 이제 오리지널이고 여러 가지 또 카피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 한번 바꿔서 드셔 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해 보시죠. 핀주베는 이 바르는 약들 모든 게 그렇지만 이 바르는 게 워낙 참 뭐라 그러나 번거롭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죠. 다음 질문 보겠죠. 캐모마일. 미녹시딜을 복용한 지 1년 정도 되셨네요. 미녹시딜을 어느 정도 복용한지 말씀 안 하셨는데 아마 4분의 1일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4분의 1이라고. 어떤 분은 미녹시딜 제 이걸 보고 우연히 보고 드셨다는데 얼마 드셨어요? 한 알 드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를 드셨습니까? 집 앞에 내과 갔더니 내과 선생님께서 하나를 주셨다고 그러네요. 이 보실 때 용량을 꼭 보셔야 됩니다. 4분의 1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되셨더니 1 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미녹시딜을 복용하시고 나한테 효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 날까? 어떤 사람은 효과 좋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효과 별로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걸 판단하시려면 잘 드시고 1 년째 됐을 때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효과가 나와 있는 거고 그 1 년을 전후해서는 다시 빠졌다 났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하지가 않고 좋았었는데 또 빠지는 것 같은데 하는데 또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년이 돼서 봤더니 머리숱이 좀 좋아졌군요. 어 잠깐만요. 방금 전 그렇죠. 캐모마일 이제 질문이 이건데 하루 한 번 고지혈증 약 로바제트 또 항혈전제 실타졸 등을 드시는군요. 탈모에 영향이 있는 약물인가요? 항 실타졸. 실타졸이 뭘까요? 실타졸은 아마 이름으로 봤을 때는 새로 나온 항혈전제 그거 같군요. 그래서 그것도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고지혈증약 로바제트하고 항혈전제 실타졸 중에 탈모에 더 영향이 있는 건 뭘까 하면 확률적으로는 실타졸이 더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로바제트는 그거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둘 다 영향을 안 줄 가능성도 제일 높습니다 그게요. 둘 다 탈모에는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탈모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안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타졸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실타졸의 성분이 뭔지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항혈전제 이미 했잖아요. 그죠? 탈모에 대해서. 거기 확률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타졸의 성분이 그중에 어디 되는지 보고 로바제도 거기 제가 성분을 다 적어 놨거든요. 거기 어디 있는지 보시고 그래서 확률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탈모가 생기지 않았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신 지 6 개월에서 1 년이 지났는데도 탈모 괜찮은데 하면 지금 드시는 고지혈증하고 항혈전제는 영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룰루 님께서요. 3 년째 미녹시딜을 4분의 1로 복용 중이시네요. 이틀에 한 번이나 사흘에 한 번 드시기도 하고 다모증도 없고 눈썹도 진해졌고
좋은 효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녹시딜 저용량 복용 시에 불면 부작용이 있다는 걸 들었다고 하네요. 약간의 불면증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진료 볼 때 "불면증 부작용의 빈도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질문하셨군요. 제가 본 환자분 중에서도 불면증을 호소한 사람분이 한 두세 명 있었습니다, 두세 명. 이 불면증은 왜 생기는 거 하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불면증하고는 다릅니다. 이 불면증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제가 이 생긴 분들은 똑같았어요. 불면증이 생긴 분들은 뭐냐 하면 제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 뭡니까 하면 제일 1 번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한다를 이제 꼽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할 수 있다. 근데 불면증이 생긴 분들은 이게 생겼던 거죠. 가슴이 두근두근. 자려고 이렇게 누우셨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면증이 아니고 이 가슴 두근두근하는 이것 때문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가 본 모든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2 차적인 거지 미녹시딜이 불면을 일으킨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 있다면 진짜 드문 거겠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 다음 어 태어날 때부터 M자셨고 지금 30 살이 되셨군요. 그다음에 M자가 더 심해진 것 같다. 태어날 때부터 M자 지금 30 M자 30 살인데 M자가 더 심해졌으면 뭔가 명백하네요. 탈모약 복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언제부터 먹어야 되나요?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약을 끊으면 탈모가 심해진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일단 탈모약 복용을 염두에 두고 언제부터 먹어야 되냐? 지금부터 드셔야 될 것 같으네요. 탈모약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탈모약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거는 그냥 운이 좋은 경우고 탈모약을 드시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M자가 더 심해진 것 같잖아요. 탈모약을 먹으면 다시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더 심해진 고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탈모약은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탈모약 피나스테린이나 두타스테린이 나온 이유는요. 50 대, 60대 탈모를 위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노년기 탈모이기 때문에 별 효과도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20 대, 30 대에 이 탈모를 위한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액티브하게 되고 유전적인 그 소인이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아주 심하게 진행되는 탈모를 막기 위해서죠. 지금 드셔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좀 애매한데요. 질문 자체가 애매합니다.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약을 끊으면 탈모가 심해진다. 이게 아니고 어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탈모는 어차피 심해집니다. 약을 먹거나 안 먹으시 약을 안 먹으면 더 빨리 심해지는 거죠. 약을 먹으면 일단 스톱돼 있는 거예요. 스톱. 기차가 가는데 막아 놨어요, 뭐로. 기차는 그냥 막 계속 하는데 단단한 걸로 막아 놔서 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약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약을 안 먹었으면 그냥 쭉 갔겠죠, 기차는. 약을 끊는다는 건 뭐냐 이렇게 막아 놨었는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걸 풀었다는 거죠. 그러면 빠지는 거죠. 그죠? 약을 끊으면 심해진다는 거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고혈압 약을 먹었어요.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약을 끊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데 이 사실이 혈압이 올라가죠, 당연히. 이런 게 있죠. 탈모약 먹기 전보다 더 심해지냐? 제가 본 많은 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데 옛날부터. 어떤 분들은 탈모가 진짜 심한 분들이죠. 이 브레이크를 막 걸어 놓고 있었는데 딱 뗐더니 이게 그동안 또 나이가 드셨잖아요. 갑자기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흔치는 않은데 있긴 있습니다. 약을 끊고 보통 3달 내지 6달 후부터 나타나는데 많이 빠지는 분들은 많이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약을 드시기 시작할 때 '나는 좀 먹다가 끊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탈모가 있을 탈모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이미 탈모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계속 드셔야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청솔모 님께서요. 어 59 세시고 3년 전에 신장 이식을 받으시고 면역 억제제를 지금 드시는군요. 타크로벨. 그쵸.
앞머리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면역 억제제가 탈모에 영향을 주나요? 면역 억제제 탈모에 영향을 주죠. 이 타크롤리무스라는 약인데 타크로벨이 신장 이식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0% 10 명에 3 명에서 탈모 증상이 있다고 말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죠. 아마 면역 억제제가 제가 다음 주에 하는 시간에 제가 그걸 하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아닌가.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인데. 그때 더 자세한 게 나오니까 일단 면역제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죠? 줄 수 있다. 발모제가 탈모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앞머리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데 59 세시잖아요. 원래 신장 이식 안 받으시고 59세 면역 억제제 안 드시고도 59세 남성들은 이 앞머리가 빠진다. 충분히 빠질 수 있죠.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은 나이 때문인지 그 면역 억제제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역 억제제 때문이다.'라고 그걸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 지금은 그냥 드시고 일단은 미녹시딜을 먼저 써 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뭐 피나스텔이나 이런 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녹시딜을 4분의 1 이나 4분의 1 에서 시작해서 2분의 1 까지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걸 쓰고 한 1년 정도 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금방 미녹시딜을 썼는데도 계속 빠진다 하면 그다음에 이제 의심을 해 보는 거죠. 자, 그다음 김재희 님께서요. 시중에 파는 탈모 샴푸는 1%도 효과가 없는가요? 1% 정도는 효과가 있죠. 1% 정도는요. 근데 탈모 빠지는 게 100%기 때문에 1%로는 쓰는 거와 안 쓰는 게 똑같아요. 탈모의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요. 제가 그거 하잖아요. 탈모 샴푸는 몽둥이다. 몽둥이로 사람 때리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탈모는 그런 게 아니에요. 탈모는 탱크와 같이 밀려오는 거죠. 거기에 몽둥이로 아무리 탱크를 때려도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한테 "탱크에 이 몽둥이가 1%도 효과가 없냐?" "탱크와 몽둥이 1%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 때리면 죽지 않냐?" 뭐 이 질문을 또 이렇게 바꿔 버리면 그것도 그렇죠. 탈모 샴푸는 1%도 효과가 없냐 하면 1%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래서 탈모에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모 샴푸 쓰시는 거를 말리는 건 아닌데 탈모 샴푸에 의존하는 건 안 됩니다. 의존하는 거. '난 약도 안 먹을 거고 이것도 안 할 거고 치료도 안 할 거고 샴푸를 써 보겠다.' 이런 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크로와상 님이요. 40 세시고 갑상선 항진증으로 1 월에 약 3 달, 다시 11 월부터 3달 휴지기 탈모를 겪으셨군요. 이제는 거의 괜찮아지셨고 음 이제는 이제 괜찮아졌다는 게 많이 빠지는 게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머리 숱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냥 내버려 둬도 지난 1년 동안 빠진 숱이 회복될 건지 아니면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인데 이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크루아상 님이 이번에 갑상선 한증증으로 겪으시기 전에 탈모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고 그다음에 가족들 중에 탈모도 없고 머리 자체가 워낙 건강했다 하면 그냥 내버려 둬도 회복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미녹시딜을 먹거나 치료하거나 이런 걸 별로 권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전에도 이미 나는 머리가 숱이 적고 원래 좀 가늘었다든가 그전에도 머리숱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든가 가족들 중에 예를 들어 뭐 부모님 중에 탈모 좀 있으시다 이렇다면은 이거는 그냥 내버려 뒀을 때 머리 빠지는 걸 회복한다는 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때는 적어도 미녹시딜 드시는 거 정도는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럴 때인데 이럴 때는 미녹시딜을 한 1년 동안 드신 다음에 한번 끊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끊을 때만 너무 팍 끊지 말고 서서히 말이죠. 매일 드시던 분이면 뭐 이틀에 한번 또 쭉 드시다가 또 사흘에 한번 드시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끊는 거죠. 이게 만약 지나가는 거고 머리가 어느 정도 자기 힘이 있었다면은
다시 왕창 빠진다 이런 일은 별로 없겠죠. 근데 가족적인 탈모가 있었다면은 약을 줄여 보면은 다시 머리숱이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는 계속 먹는 게 좋겠죠. 오영도 님. 어 60대 이상 가족들이 탈모 방지 샴푸를 쓰는데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중년이 되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 남성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여성 탈모도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 여성분이신 거죠. 탈모 샴푸는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 일어나는 게 노년기 탈모인데 노년기 탈모는 워낙 강력해서 사실 미녹시딜 드신다 해도 그게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노화되면서 기능을 잃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 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탈모 샴푸는 일반 샴푸보다는 저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노년기 탈모를 막는데 1%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머지 99%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역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 미녹시딜 4분의 1, 그에 겁나신 8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체루비노님 미녹시딜 6분의 1 먹어도 효과 있습니다. 제가 그때 미녹시딜 그 저용량 투여법 할 저용량 4분의 1, 8분의 1 이런 데도 어떤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예민한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초저용량법이라 그래서 가루를 내서 이렇게 드셔 보시라 했는데 실제로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해 봤는데 저한테 와서 한 1 년 이상 해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예전보다 훨씬 낫더라." 이렇게 한 분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6분의 1 정도면은 전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 탈모 영양제, 여러 가지 탈모 영양 여기는 예를 드신 거는 맥주 효모 그 베이스의 영양제네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비타민 D와 철분 어느 게 더 도움이 될까요? 탈모 예방과 이게 탈모 영양제하고 비타민 D와 철분은 이게 완전히 다른 그거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맥주 효모 쪽 그다음 비오틴도 같은 계통인데 이쪽은 발모 효과를 노리는 거죠. 발모. 머리카락이 좀 더 빨리 자라도록 튼튼해지도록 이 발모 효과를. 비타민 D와 철분은요.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머리카락이 뭐 세포 분열하는데 이때 필요한 어떤 영양분으로서 작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죠. 이런 그 발모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뭐 미녹시딜이 아주 워낙 뛰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맥주 효모나 이런 거는 거의 뭐 취급을 못 하게 되죠. 이런 발모제가 그래도 효과를 잘 발휘하려면 비타민 D와 그 철분제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으로. 그죠? 이게 기본에 있어야지 발모 치료의 효과가 더 잘 난다.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어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죠. 탈모 영양제를 먹으면서 비타민 D와 철분을 같이 하면 더 좋냐? 더 좋을 수 있죠. 저는 비타민 D와 철분 더하기 미녹시딜 드시라는 거고 미녹시딜을 못 구하는 상황이면은 탈모 영양제와 비타민 D 철분 조합으로 그걸 같이 해야지 더 좋는 거죠. 자, SJ는 아까 교체해 보라고 할 때 두 타로 교체할 때 바로 다음 날부터 교체해도 되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하셔도 됩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딱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줄여서 또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피나스테릴 드시다가 두 타로 딱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프렌데디님 미녹시딜 2년 동안 발랐군요. 발랐는데 효과가 없어서 바르는 건 안 하시고 프로페시아만 1년 정도 드시다가 가격 부담 때문에 지금은 프로스카를 이렇게 등분해서 드시는군요. 프로스카정으로 드시고 있죠. 프로스카를 등분해서 드시겠죠. 프로스카 하나는 너무 커서
꼭 4등분해서 드시도록 하십시오. 3달 전부터는 미녹시딜도 4등분해서 먹다가 지금은 3등분해서 드시는군요. 3등분으로 계속 먹을 가능성이 괜찮을 거예요. 건장한 남성이시라면 3등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2등분까지도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서서히 올릴 때는 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뭐냐? 남성에서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은요. 얼굴 여기가 좀 부었다. 이게 다예요. 이 가슴 두근두근하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얼굴이 좀 부었다. 대부분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 알이나 갑자기 반알 탁 먹으면 일주일 내로 생겼다. 그럼 이게 뭐지 하고 끊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먹으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드시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죠. 자, 그다음 해방이유님께서 최근에 가르마를 타실 때 가르마 부분의 수치나 앞머리가 예전보다 수치 적어진 느낌인데 제가 지금까지 환자분들 봤을 때 환자분 본인이 왠지 머리 수치 줄어든 것 같은데를 느끼려면 원래 머리 수치 30% 이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10% 없어진 거로는 못 느낍니다. 10% 없어진 거. 그러니까 지금 예전보다 수치 적어진 느낌인데 하면 이미 없어졌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경험상 그렇고요. 물론 직접 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느낌인 건지 모르겠다. 아닐걸요. 빠져서 그런 건지 빠져서 그럴 겁니다. 그럴 가능성 90% 이상이에요. 병원을 가야 할까요?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뭔가 이렇게 탈모를 그래도 잘 보는 병원을 찾아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초기 탈모,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 들 때는 어떤 그 피부과를 가시면 이 정도는 심하지 않은 탈모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분의 이제 탈모는 뭐냐면 이렇게 비어야 돼요. 텅 비면. 보인다. 이러면 탈모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 진단이 늦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자기는 탈모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들이 계속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보니 탈모예요. 그것도 고민할 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아까 제가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탈모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쭉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요.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애매하다 이거죠. 그래서 시중에 하는 이 두피에 바르는 여러 가지 있죠. 바르는 약들. 그다음 비오틴이나 맥주 효모 이런 게 탈모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환자분들 해볼 만한 거는 사실 이런 거밖에 없죠. 바르는 미녹시딜, 비오틴, 맥주 효모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이시라면 그런 거 하는데 저는 해도 소용없다 이런 거보다는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언제까지 하시냐 하면 1년입니다. 1년. 1년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효과 없구나 판단하시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걸 안 해본 분들은 제가 왜 해보려는 병원에 와서요. 약 드셔야 된다 해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누구는 맥주 효모 먹고 좋아졌다던데요. 그러니까 해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미녹시딜을 2년 발랐는데 바르는 거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머리가 계속 빠진다 그랬거든요. 해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요. 먹는 약을 권하면 병원에서 바르는 약도 효과 있다 그러던데 저는 바르는 약 좀 주세요. 이런데 그건 효과 없으니까 하세요. 내 친구는 효과 있대. 그래서 막 진료가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효과 있을 수도 있잖아요. 탈모가 심하지 않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다음 매일매일 님이요. 탈모 치료 잘 받고 계신데 영양제도 듬뿍 챙겨 먹고 싶다. 베스트 영양제 조합. 베스트 영양제 조합하면 제가 가르쳐 드렸지만 여성들이라면 철분 그러니까 완경하기 이전의 여성들이라면 철분을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철분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영양제 중에는 비타민 D고 다른 영양제들은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영양제는 비타민 D만 챙기시고요.
듬뿍 챙겨 드시려면 건강을 위해서 챙기시고 탈모에는 크게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대길 님께서요. 이대길 님은 37 살이시고 17살 때부터 정수리가 좀 이 수치 적으셨군요. 그래서 항상 탈모가 진행되는 줄 오해를, 그렇죠. 오해를 받죠. 사람들은 눈에 딱 보이면 정수리 두피가 보인다면 탈모예요. 원래 그랬다 안 그랬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간, 근데 이 정도 기간, 지금 37 살이신데 지난 20년 동안 이 정도 상태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탈모가 아니라 원래부터 정수리 쪽이었게, 그렇죠. 이건 원래부터 수치 적은, 원래부터 수치 적은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딱 보면 가마 있는 여기가 딱 보이게 돼 있습니다. 어떤 17 살부터 지금 그게 좀 이상하네. 보통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이야기 듣는다 그러죠. 그리고 20년 동안 똑같았다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엄청나게 천천히 진행하는 탈모거나 아니면은 원래 그렇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굳이 약 드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진행할 때 굳이 약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신다면은 피나스테린이나 두타스테이드 같은 이런 그 남성 호르몬 차단제 말고요. 미녹시딜, 누가 먹어도 안전한 미녹시딜을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좀 원래 좀 가늘었던 분도 쪼끔은 굵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움은 되죠. 이 경우든 저 경우든 도움이 되죠. 미녹시딜의 심낭 삼출 부작용 괜찮을까요? 미녹시딜 저용량 경구투여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준 님이 질문에 경구용 미녹시딜 심낭 삼출부, 경구용 미녹시딜이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쓰지 말라고 계속 저용량 미녹시딜 경구투여, 저용량 미녹시딜의 그 저용량이라는 게 왜 나왔냐 하면요. 기존의 미녹시딜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혈압 떨어뜨릴 때 나오는 부작용 중에 그래도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심낭 삼출 이거였기 때문이죠. 저용량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도 저용량이 쓰이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3-4년 전 논문 나올 때부터잖아요. 저는 15년 전부터 썼지만 논문에서 이제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안전하더라. 그 의사들도 3-4년 전부터 쓴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썼는데 이제 데이터를 낸 거죠. 저용량을 썼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용량을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원래 목적 외에 저용량을 써서 아스피린이 그렇죠. 아스피린이 원래 소염제잖아요. 근데 저용량을 쓰면은 혈액 응고를 막는다. 프로스카, 전립선 비대증 약이잖아요. 근데 저용량 5분의 1로 저용량을 쓰면 남성 탈모를 막을 수 있다. 그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용량을 쓰면 원래 용량하고 다르게 쓰는 거죠. 저용량을 썼을 때 부작용도 안 나타나고. 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저용량을 써야 되면 저용량. 아까 보셨죠? 조합약. 하나를 쓰면 어떻게 될까? 심낭 삼출 부작용 괜찮아. 제가 하나는 오래 쓰기에는 좀 불안하다 하는 게 바로 저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 그 SJ 님이 올려주셨는데, SJ 님 제가 잘 봤습니다. DHT가 줄어들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 아까 제가 DHT 결핍은 눈물 생성 억제하고,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탈모 카페 안구 건조증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제가 그 논문을 찾아보고 그걸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 탈모약이랑 안구 건조증이랑 연결해서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저는요.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25년 동안 다 먹었거든요. 이거를. 두타스테리도 3년 동안 먹어봤고 주로 피나스테리를 먹어서 25년째에 도달했는데, 뭐 저야 뭐 그냥 그 많은 환자분 중에 한 분이겠지만 저나 뭐 주변 사람이 이런 데 건조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많으신데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할 텐데 그 시간이 남는 대로 또 할 테니까요. 어 그때 못한 질문하시고, 또 이런 시간을 계속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못하신 분들 제가 죄송한데 어 다음 시간에 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